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주 착한 임대인 같고요. 선량해 보이고 세상을 더불어 살려고 그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이면. 자, 똑똑한 호구가 되자라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똑똑한 호구. 호구가 뭐예요, 여러분? 호객님. 자본주의의 호객님이 되면 안 됩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의 기브 앤 테이크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책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이런 책도 안 읽으면 어떡해, 도대체.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착취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찰을 안겨준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제가 1분 안에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경쟁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누가 저 밑바닥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중간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고, 또 항상 이 경쟁의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를 얘기한 책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거기에 성향이 가진 사람 3명을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버라고 얘기합니다. 기버.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인데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버는. 그냥 한마디로 착해 빠진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사람은 좋아. 착해. 그런데 그냥 계속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 자기 건 손해보고 자기는 가난해지고 남 좋은 일만 하고 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좀 인정이 가고 이러긴 하나 결국 그 사람은 결코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낮은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기버.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기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테이커입니다. 가져가는 사람.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많은 사람. 일종의 좀 약삭 빠른 사람인 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기버보다는 나은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좀 서글픈 현실이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테이커와 비슷하게 이 중간을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매처라는 사람입니다. 매처. 누구냐면 매치하다. 한마디로 받은 만큼 주는 사람.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그래도 한 중간은 가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항상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항상 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도 역시 기버였어. 근데 저 아래에 있는 이 기버는 자본주의의 호객님입니다. 호객님. 근데 이 기버는 똑같이 남에게 베풀고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고 친절을 베풀고 남하고 나눌 줄 알고 이런 성격은 저 기버하고 똑같아. 그런데 누구냐면 똑똑한 기버예요. 똑똑한 호객님이야. 호객님이긴 호객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 그 부동산의 월세 계약서를 방송에다가 내보냈어요. 보셨어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하면서 댓글에다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동안 임대업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좋은 선량한 착한 임대인의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임대업을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월세 임대할 때 수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수리비 다 냅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11개월 동안 연체하지 않으면 12개월째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월세 계약서를 한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우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거의 열광하셨어요. 방송도 엄청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엄청 눌러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주 착한 임대인 같고요. 선량해 보이고 세상을 더불어 살려고 그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이면. 이거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임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임대를 놓으면서 그래도
임차인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내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이니까 내가 나눠야지 하고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 이용당합니다. 100% 이용당해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경제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만만해 보이는 순간 바로 이용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속성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인 거야. 만만해 보이면 잡혀 먹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면은 폭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남에게 좋은 일 하고 퍼주고 주더라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돼. 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하고 상생하려는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걸 그냥 하면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네. 저는 이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을 때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갖고서 계약에 임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주인, 임대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임대할 때 일부러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약서 막 만들잖아요. 만들고 이상 없는지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항상 꼬투리를 잡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네. 꼬투리는 항상 나오거든. 잘못된 부분은. 그걸 가지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꼬투리 잡으면 그건 꼰대고 그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수치까지 들먹이면서 이건 이 조항, 민법 뭐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보겠어? 이 사람 뭔가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좀 까칠한 사람이구나. 쉽게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 임대 제대로 사업하려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빠삭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업을 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뭔지 그런 법조학 하나도 들춰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고 못하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만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얘기하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임차인들이 우리 집주인이 굉장히 실력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 사람이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임대 놓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 임대인이 아니구나를 압니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놓은 뒤에 그 뒤에 이 계약서 디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꼽꼽쟁이가 아니고 월세도 막 한 달을 안 받겠다 그러고 수리비도 자기가 잘못해도 임대인 자기가 수리비 해주겠다 그러고 어떠한 경우에도 좀 나누려고 하고 이걸 딱 보여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객님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 이런 걸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대인 중에.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 마음대로 씁니다.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야. 바보인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었던 에던그레트 교수가 얘기하는 저 하층민의 기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실력도 없고 힘도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 결국에 세상 어느 분야에서나 힘을 갖고 있으되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도 분쟁이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이 되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임대업만 해도 갖춰야 될 실력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차인이 연체를 뭐 해가지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생겨요. 하다 보면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하고 요즘에 전자 소송 같은 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전자 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해가지고 소송이 별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 게 그런 상태에서 베푸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호객님이 되지 말고 똑똑한 호구가 되셔라. 그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으로 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한쪽만 보시는 것 같아서. 세상에 한쪽만 없어요. 그럼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 잘해주는데요. 어딜 가나 이상하신 분들이 있죠. 어딜 가나. 예를 들면요. 이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이 경제 활동하는데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그죠? 계약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첫 달치 월세 딱 내고요. 그 다음 둘째 달부터 잠수 탑니다. 연락이 아예 안 돼.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계약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석 달을 기다립니다. 왜 석 달을 기다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이상을 연체해야 그래야 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석 달 있다가 저는 뭐 찾아가거나 연락을 보내거나 저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라이는 또라이의 제곱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푸는 거고 그게 진짜 기보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퍼주는 바보가 되지는 말아라.